안녕하세요. 외생이 클럽 친구들. 네. 영어 글쓰기 잘 되고 있나요? 쉽지 않죠? 선생님이 미리 말했어요. 어려울 거라고. 근데 신기하게도 어려운 일을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쉬운 일을 했을 때에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아주 아주 특별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 느낌을 느끼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못 느꼈다면 이제 앞으로 하루하루 더 많이 느껴갔으면 좋겠어요. 쉬운 일, 날마다 하는 일, 이제까지 해왔던 일, 뭐 그런 일들에는요, 느껴지는 느낌도 비슷해요. 내가 또 이걸 했구나. 당연하게 느껴지죠? 평범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하지 않았으나 지금부터 노력을 해서 내가 이뤄낸 일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특별한 느낌이 따라오고요. 그 느낌의 힘으로 우리가 더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하는 이유. 선생님, 저는 앞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더 발전해야 하나요? 더 성장해야 하나요? 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목표가 없다면요.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네. 아직 나에게 꿈이란 게 찾아오지 않았고, 뚜렷한 목표란 게 찾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이 자리에 그냥 멈추어져 있기보다는요. 잘 모르겠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가보자. 가다 보면 길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제자리에 서 있으면요, 절대 길을 알 수 없고요. 길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앞으로 걸어가다 보면 갈림길을 발견하게 되고요. 때로는 목표점에 생각보다 쉽게 도달하기도 합니다. 영어 글쓰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우리 친구들, 내가 영어로 글을 잘 써서 반드시 어떤 일을 이루고야 말겠어 라고 하는 목표가 있나요? 나는 영어로 글을 쓰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영어를 번역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유엔에서 일을 할 거야. 나는 국제협력기구 혹은 나는 국제봉사단체에서 일을 할 거야. 나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꿈들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지만, 네, 굳이 내가 영어로 이걸 쓸 일이 있을까라고 의심스러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가 되고 싶은데, 근데 영어로 글을 쓰는 게 필요할까? 나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그런데 영어로 글을 쓸 필요가 있을까? 라고 아마 스스로한테 질문하게 될 거예요. 언제? 하기 싫어질 때, 힘들어질 때, 네, 하기 편하고 좋을 때는요, 별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다가도, 손이 아파요. 그리고 글을 쓰는데 잘 써지지 않아요. 쓰고 났는데 잘 쓴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좀 힘든 상황에 닥치면요, 사람은 누구나 의심을 합니다. 내가 이걸 해서 뭐 하겠어? 나한테 필요한 일일까? 라고 하면서 의심을 시작을 하죠. 그런데요, 그렇게 의심할 시간에 그냥 한쪽 쓰세요. 그러면요, 그게 나의 재산이 되고요.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지금보다 나은 일을 할 수 있을 때, 무언가 지금보다 발전하고 싶을 때 훨씬 큰 힘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은 그걸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힘들지만 매일 한쪽씩 꼬박꼬박 써보자고 하는 거예요. 네. 오늘은요, 우리 한글 글쓰기 특강에서 했던 재미있는 글쓰기 방법을요, 영어로 데리고 와볼게요. 자, 첫날은 우리가 책을 보고 썼고요. 둘째 날은 책에 나온 것을 단어만 바꾸어서 써봤어요. 우리 단어가 뭔지 알죠? 한마디, 한마디. 네. 책, 신발, 엄마, 나, 화분, 꽃, 물고기 이런 것들 이게 단어들이에요. 이런 단어들인데요. 오늘은 한글 글쓰기에서 했던 것처럼 영어로 어항을 만들 거예요. 영어 단어들로 어항을 만듭니다. 선생님 저 아는 단어 없어요. 네, 괜찮아요. 선생님이 처음에 말했죠. 영어를 잘 몰라도 그리고 이제 막 알파벳을 읽기 시작했거나 영어 책을 간신히 읽는 정도라도 할 수 있다고요. 하는 방법 알려주겠습니다.
영어는요, 우리 매생이 친구들 사이에서도요, 굉장히 실력 차이가 커요. 수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잘하는 6학년 언니 오빠들은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것도 막, 시시해요, 선생님 하면서 막 쓰고요. 네, 선생님 굳이 책 보고 써야 되나요? 저는 저 혼자 쓸 수 있는데요. 네,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반면에 우리 1학년 친구들, 또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친구들은요, 선생님 저 A, B, C, D 오늘 처음 써봤어요 하면서 네, 굉장히 낯설게 느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친구들이 네, 하루하루 날마다 영어로 글을 쓰면서 자기의 원래 실력보다 올라가는 것을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원래 실력이 어디였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날마다 재미있게 영어로 글을 쓰면서 내 영어 글쓰기 실력을 올리는 것. 이게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도 자, 그때 혹시 한글 글쓰기 때 안 해봤던 친구들 있으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공책에다가 어항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큼직한 어항을 그리세요. 이 어항 안에다가 내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를 꽉꽉 채우세요. 좋아하지 않아도 돼요. 너는 바나나 안 좋아하는데요? 그래도 쓰세요. 바나나. 알고 있는 단어니까. 선생님, 저는 겨우 2단어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2단어 쓰세요. 그리고 선생님, 그럼 2단어 쓰고 어항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자, 이제 남은 공간을 채우는 방법 설명합니다. 내가 일단 알고 있는 단어를 최대한 많이 채우세요. 네. 최대한 채우고 남는 공간에다가는요, 오늘은 우리가 사전을 찾아볼 거예요. 선생님, 집에 사전 없어요. 네. 자, 사전 없는 친구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엄마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는 다 있을 거예요. 그죠? 둘 중 한 가지는 다 있죠. 혹은 집에 아이패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스마트 기기가 있다면 그걸 활용해야 돼요. 혹시 집에 영어 사전이 있다면 찾으면 좋은데요. 우리는 한국말을 영어로 바꿀 거기 때문에 집에 영한 사전이 있다면 좀 쓰기 어렵고요. 한영 사전이 있다면 괜찮지만 대부분 없기 때문에 네,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사전, 영어 사전이라고 치세요. 그러면요, 거기에 딱 보면 한국말을 쓸 수 있는 공간과 영어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한국말 단어를 한글 넣는 곳에다가 넣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원숭이를 좋아해요. 그러면 한글 치는 곳에다가 원숭이라고 치잖아요. 그러면요, 그 아래에 영어 나오는 칸에다가 monkey, monkey라는 단어가 뜰 거예요. 네. 오늘은요, 우리가 단어를 많이 모아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전을 통해서라도 내가 좋아하는 한글 단어, 원숭이, 하마,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것들을요, 영어로 옮긴 다음에 어항에다가 넣어주세요. 선생님, 저 원래 아는 단어 많아요 하는 친구들은요, 어항에다가 단어를 꽉꽉꽉꽉 집어넣어 보세요. 알고 있는 단어들. 네, 칸이 모자라요? 그러면 뒷장에다가 어항 하나 더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오늘 시간 나는 만큼 내가 단어를 얼만큼 알고 있나, 뜻을 알고 있는 단어, 그리고 쓸 수 있는 단어예요. 단어를 꽉꽉 넣고요. 아까 설명했듯이 단어를 많이 몰라요 하는 친구들은요, 네이버 사전, 다음 사전을 활용하면요, 어렵지 않게 채울 수 있고요. 단어를 정말 모르는 친구들도 10가지 정도는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어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단어를 모아놓는 날입니다. 이 단어를 이용해서 또 날마다 글쓰기를 할 테니까요. 오늘 시간이 나는 만큼 최대한 많은 단어들을 어항 속에 넣어둘수록 앞으로 영어 글쓰기가 편안해질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요, 오늘은 단어만 넣으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미션은요, 단어만, 어항 속에 물고기만 가득 채우면 되는데요. 물고기를 몇 마리 채우는지는 최소 10마리부터, 네, 최대 몇 마리, 누가 몇 마리까지 넣었는지 오늘은 미션 완료에다가, 미션 완료 이렇게만 치지 말고요. 물고기 몇 마리 넣었는지 그거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마 20마리, 30마리 정도 남기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 더 많이 남기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항에 물고기가 많으면 네, 그 물고기들이 다 내 거예요. 내가 만든 어항 속에 나의 단어들을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 단어들 이거 가지고 앞으로 하나하나 글쓰기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도요, 선생님 저 이제 너무 오늘 미션이 쉬웠는데 저 좀 더 쓰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요, 네, 언제나 시간이 남아서 뭔가 더 하고 싶으면 첫날 했던 미션 있죠? 책 보고 베껴쓰기. 그거를 매일 하세요. 그거만큼 영어 글쓰기에 좋은 공부가 없습니다. 책을 많이 베껴 쓸수록 나중에 영어로 글을 정말 잘 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주 좋은 문장들을요, 그대로 옮겨 쓰는 자체가 훌륭한 공부거든요. 그거 기억하고요. 그래서요, 내가 매일 시간이 남을 때마다, 할 일 없네, 심심하네 하면요, 네, 걱정하지 말고 또 책을 펼쳐서 또 쓰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한글 글쓰기 잘 쓰고 있나요? 네, 한글 글쓰기 일기 아무거나 좋으니까요. 어항 펼치세요. 선생님이 어항을 책상에 붙여 놓으라고 했어요. 한글 단어들로 된 내가 좋아하는 물고기가 가득 들어있는 어항을 붙여 놓고요.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그거에 대해서 쭉 쓰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썼었죠? 지난번에 매생이 클럽 할 때. 네, 그때처럼 지금도 쓰는 거예요. 글쓰기는요, 내가 쓴 결과물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더 쓰고 싶고 더 재미있어요. 선생님이 한 번에 책 한 권 글을 쓸 때 100장을 써요. 한글 프로그램으로 컴퓨터로 100장씩을 쓰는데요. 쓸 때마다 처음부터 100장을 쓸 수는 절대 쓸 수 없죠, 하루에. 그런데 첫날 쓰면 5쪽이 되고 다음날 쓰면 10쪽이 되고 하루에 5쪽씩 정도 쓰는데요. 그렇게 쓰면서 양을 늘려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선생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글을 쓰다가 힘든 마음이 들 때는요, 그 전에 썼던 글들을 쭉 읽어봐요. 그러고 나면, 그래, 이렇게 쓰고 나면 이렇게 또 많아지는데, 내 글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또 써야지? 그런 마음으로 또 5쪽을 또 쓰는 거예요. 쉬울까요? 안 쉬워요. 늘 재미있을까요? 아니요, 재미 하나도 없는 날도 있어요. 그런데 꾸준히 계속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쓴 글을 보고 싶기 때문에. 내가 써놓고 내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요, 지금 좀 하기 힘들고, 나 좀 오늘 쉬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들 때는요, 이제까지 내가 썼던 글을 한번 쭉 보세요. 첫날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거의 한 달 되어 가거든요. 네, 한 달 동안 쓴 글을 쭉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잘했네. 나 글 좀 쓰네. 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서, 나 계속 써야 되겠다. 이렇게 쓰니까 기분이 좋았어. 나 기분 좋게 더 써야지 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은 한글 단어들 어항 속에서 한글 글쓰기도 꼭 쓰고요. 영어로 된 영어 단어들로 만들어진 어항 속에 물고기를 최대 몇 마리까지 넣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물고기가 많이 들어갈수록 아주, 앞으로 글쓰기가 편안해질 거예요. 그리고요, 영어로 하는 건요, 당연히 우리가 영어를 많이 써본 적이 없고요. 영어로 글쓰기, 영어 책 읽기도 어려운데 영어로 글쓰기 하던 친구들은 아마 정말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학교를 가지 않을 때 연습을 하기 딱 좋아요. 학교 갔다 와서 매일매일 영어 글쓰기를 1시간씩 한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세요. 내가 개학하기 전까지 영어 글쓰기 박사가 돼야지. 그런 다음부터는 시간을 짧게 걸리도록 내가 그렇게 익숙해져서 학교 갔다 와서 한쪽씩 술술술 쓰고 자야지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면요, 네, 힘든 순간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선생님이 오늘도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자, 미션 시작!